강프로입니다. 자, 리노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4.5% 상승해서 끝났죠. 금요일 날. 자,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좀 안 좋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1월 뭐 12월부터죠. 거의 뭐 12월 달 그랬고 1월 달 그랬고 2월 달에 거의 뭐 반도체가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리노공업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그 고가에서 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 봐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요.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들어서 한 두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655%다. 그 기간 동안 시장 등락률은 평균 1% 내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선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 계좌는. 근데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 건 손실난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뭐 종목 수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쩌다가 한번 잡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가장 투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종목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장담하건대 다른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제가 매매한 타점이 그대로 나온 그런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네페스아크 있고요. 제가 실제 2월 달에 매매한 결과 32% 정도의 수익을 보고 빠졌죠. 근데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가 구간이다. 즉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고 어떤 내용에 의한 거를 보고 체크는 하고 판단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먼저 선행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뭐 상황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단기간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타는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좀 많이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스윙급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도 보면 제가 한 3일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이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하고 32%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제가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모두 장시작 전에 다 공개를 합니다. 왜? 이미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만을 추려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월 15일 금요일 날 내용을 보면요. HLB 제약 있죠. 정확하게 제가 장시작 전에 공략이 된 내용이고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첫 번째 공략이 들어갔죠. 그게 3월 11일 23,550원. 그 다음날 매도했을 때 이틀 뒤죠. 이틀 뒤에 매도했을 때 28,250원에 매도하고 19.75%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29,400원 3,550원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근데 하락할 때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가격을 보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그런 상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뭐 올려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3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여기 보세요.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정확하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죠. 자람 테크놀로지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75%.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나한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돈 안 받습니다.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뭐 대충 다 보셨으니까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그쵸 리노공업을 보는지 제가 그동안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리노공업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실적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는 대형주가 만들어주죠. 그 대형주가 반도체 섹터에서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미증시에 있습니다. 미증시에 뭐가 있어요? AI 반도체, 엔비디아, AMD, 그쵸? 그리고 AI 시대를 열게 만들어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인 거죠.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개화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면 애플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AI 반도체라고 올라간 종목들은 모두 다 HBM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리노공업은 HBM 관련주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HBM 관련주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GPU가 동작하게 만드는 핵심 부품인데 뭐 소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근데 여기서 GPU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들죠? TSMC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TSMC에 널게 주는 설계도를 만들어 줍니다. 즉 엔비디아는 설계 기업이에요. 생산 기업이 아닙니다. 설계해서 생산을 하는 쪽은 TSMC다. 그러면 TSMC에서 뭘 해야 돼요? 불량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불량률 테스트를 어디서 해요? 리노공업이 지금으로서는 1등이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GPU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뭐가 늘어나요? HBM이 늘어난다. 그래갖고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10배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H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합니까? GPU의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거죠. 원래는 GPU가 많이 판매되고 거기에 HBM이 같이 붙여서 들어가는 거고 GPU가 많이 생산되니까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TSMC의 실적이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노공업의 상승하는 타점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매수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정확하게 12월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1월 달부터 매매를 시작했죠. 그렇죠? 12월 달에 확인하고 돌파까지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2%, 7%씩 손실을 보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온 결과 15%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다. 물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이해가 된다면 다시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원리나 논리 뭐 어떤 식으로 시세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리노공업이 뭘 하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 고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리노공업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그 내용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HLB가 12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죠. 이때 뭐예요? 신고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눌림목 만들죠. 눌림목 만들고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매수 들어갑니다. 저가에 매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고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밑에 내려보면 31%의 수익. 그리고 나서 내가 팔고 나서 얼마에 팔았나요? 여기 나오죠. 63,100원. 그리고 나서 8만 원에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이쪽 구간 17,000원이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결과 어때요? 다시 추가적으로 18%의 수익. 근데 지난 수요일 날 HLB에 약간 좀 찌라시가 돌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매도한 가격이 94,300원. 저가 얼마? 84,300원. 그쵸? 등락 구간에 그렇게 부담 요인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 자체를 뭐 싹 다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4번을 매수했잖아요. 4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종목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서 들어가는 HLB 제약. 그쵸? 확대시킬 수 있는, 그쵸?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판단하고 매매를 했는지 뭐 다른 종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쪽에 뉴로모픽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3월 달에 매매한 내용이 74.8% 그리고 걸린 기간은 3거래일이죠.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아크 이것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물론 제가 팔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자 보세요. 제가 일주일 정도의 거래를 한 결과 32%의 수익을 보고 빠졌다. 그렇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소통방은 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물론 이걸 제가 돈 안 받고 하는 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원리 그리고 리노공업에서 뭘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습니다, 뭐 실적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어디까지 전망치를 제가 막 짓거리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왜 그 가격에 사야 되는지, 왜 올라가면서 사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 내용을 토대로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다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주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죠. 그게 아니라 실시간 타점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가격은 움직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어디까지 눌림목 주면 뭐 얼마 이하에 매수하세요. 이딴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주식은 이유가 있어요. 내려가는 주식은 물론 이런 정도의 하락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페스아크 그리고 리노공업이 1월, 2월 달에 안 갔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고, 올라간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디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고,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차익 매물을 받아내는 과정인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차익 매물을 받아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사세요,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 타점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타점을 잡아야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리노공업을 포함해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의 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 내에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왜? 선반영하니까. 뭐가?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뭘 체크해요? 실적을 체크한다. 근데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락합니다. 그럼 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언제 폭락을 해요? 다 올라가고 난 뒤에.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팔아도 이 구간 먹고 빠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인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본다면요,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